안녕하세요. 32세 김채영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그 비참한 결혼 생활은 곧 끝이 납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끔찍한 사실을 알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도 가슴속 깊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이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제 사연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댁 식구 중 3명의 형제가 있는 둘째 며느리입니다. 아주버니는 남편보다 4살 연상인데 어째서인지 미혼이고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입니다. 결혼 후 남편에게 따로 살자고 했지만 남편은 당분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자고 설득했습니다. 사실 넓은 시댁이 모두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동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집에서 시어머니, 시숙과 함께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확실히 힘든 일입니다. 아들만 셋인 시어머니는 항상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숭배하십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제가 좋은 주부가 되고 모든 것을 청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댁에서 남자는 앉아서 놀 권리가 있고 여자는 모든 것을 돌봐야 합니다. 제 직업은 치과의사입니다. 아빠도 치과의사시기 때문에 저는 아빠의 클리닉을 상속받았습니다. 매일 클리닉에 가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요리와 청소를 해야 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엄격한 감독 아래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를 잘 돌보기로 한 남편은 저의 속상함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엄마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남편이 저와 동갑이고 어렸을 때부터 응석받아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고 남편과 더 많이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안일에 대해 하소연할 때마다 남편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공약을 하는 횟수가 너무 많아 다시는 그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1년 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소식을 전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모성의 행복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당분간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기적인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저축이 있고 남편도 돈을 잘 벌었습니다. 어느 날 임신 2개월 때 시어머니가 축하 파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되어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임신을 축하하는 파티라도 모든 걸 제가 해야 했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남편을 불러 포도를 씻으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나타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더 쉬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처럼 직장에서 일 안 하는 사람이다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임산부에게 공정한 걸까요? 답은 누구나 알 것 같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순간 저는 화가 났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고 꾹 참았습니다. 제가 저녁 준비를 거의 마쳤을 때 아직 고등학생인 남편의 남동생이 나타나 음식을 보고 불평했습니다. 왜 다 고기예요? 약간의 반찬이 있는 게 가족의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참아야 했습니다. 막내에게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의 편에 서서 저에게 반찬을 더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조금이라도 임산부인 저의 감정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임신으로 잠시 일을 그만두게 된 저는 마지못해 하녀가 됐습니다. 제가 임신 4개월이었을 때 남편의 형이 한 여자를 집에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 말을 듣고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의 유일한 며느리가 아니며 더 이상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의 형을 위해 세심한 결혼식을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한 끝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동서도 임신 4개월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에 매우 기뻐하시며 두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의 건강을 걱정해서 하신 거라 생각했는데 태아 초음파를 검사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동서가 남자아이를 임신하고 제가 여자아이를 임신했다는 검사 결과를 알고 시어머니는 곧바로 저에게 냉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딸을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도 임산부인데 임신한 남편 형의 아내도 돌봐야 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어디에 있는지, 왜 항상 어머니의 말만 듣고 일을 해야 하는지 여러 번 자문하며 울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동서는 둘 다 아이를 낳고 동시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살핌은 아들을 임신한 동서에게만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무관심만 받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았는데 얼마 전 시어머니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두 아이가 비타민을 복용하는 날이 되자 시어머니는 동서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가는 길에 시어머니와 동서는 편의점과 관련된 어떤 주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정말로 그들과 합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동서에게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선입니다. 동서 모자가 먼저 검사를 받고 우리 모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비타민 복용을 끝내고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편의 형 부부가 편의점을 열 수 있도록 제 클리닉을 팔라고 권하실 생각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서 몸을 떨었지만 애써 침착했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듯 침착한 척하고 그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시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과일을 깎아라고 하시자 제가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들었다고 밝히며 그들이 우리 아빠의 것을 결코 만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목소리 높이는 걸 보고 화를 내며 때리려 했지만 제가 막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의 편드는 대신 제가 그의 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뺨을 맞았습니다. 뺨이 붉어지고 입술에서 피가 났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밥그릇을 들고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식탁은 엉망이 되었고 그 후 저는 옷을 싸서 딸을 안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저는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를 구하고 있으며 이혼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끔 딸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지만 딸이 제 결정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